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오전 10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비트코인 시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1시간 차트입니다. 네, 1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현재 51선과 15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예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MACD 같은 경우도 영선을 돌파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로 간다면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 시간대는요, 추가적인 하락이나 조정이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네, 오히려 11시부터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션 차트 함께 볼게요. 네, 네이션 차트를 보면은 이 15일선과 7일선에 대한 골든크로스도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요거는 현재 타이밍으로 보면은 오후 5시 정도에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MACD 역시도 골든크로스를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단기적인 오전 시간대 그리고 1시 이후 5시부터도 골든크로스 또 나오기 때문에 오후 저녁 시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비트코인은 강세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어저께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긴 꼬리를 달고요.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전고점을 도전하고 있죠. 지금 이런 조정 자리가 나온 것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조정 자리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껴있는 이런 조정 자리들의 움직임, 이런 조정 자리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이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현재 이평선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멀어지면 15일선 한번 터치하는 그림이 나오고요. 15일 터치한 다음에 횡보하다가 50일선을 터치해주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은요, 약간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그렇게 보이고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오늘 큰 조정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알트코인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트코인들도 오늘 또 휴먼스케이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크 커크체인, 에브리피디아 등 전통적인 최근의 강호죠. STP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 같은 경우 또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 2.5%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에 4%까지 붙었었거든요. 근데 2.5%면 1.5% 정도가 빠진 그림이죠. 지금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김프가 빠졌으니까 해외 차트 같은 경우는 성신도 좋은 가격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같은 경우는 58,000불을 넘기고 있거든요. 58,000불 거의 전고점 자리를 좀 뚫기 직전이에요. 58,000불이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를 거의 뚫기 직전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고점을 뚫었네요. 전고점을 뚫기 직전이 아니라 오히려 비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국내 차트와 해외 차트의 차이죠.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뚫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못 뚫었죠. 국내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못 뚫었죠. 이 얘기는 뭐다? 국내에도 전고점을 뚫을 거다. 그럼 더 간다는 소리죠. 해외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요런 자리에 있는 거고요. 아직 국내는 요 정도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해외가 올라가 있다는 소리는 국내도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내에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만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지금 비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어저께 44%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45.6%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 올라가다가 60일선에 대한 저항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서 다시 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눌리게 된다면 이때가 알트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장이 좀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G7은요, G7에서는요, 이 재무장관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이렇게 서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디지털 화폐가 금융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쓰나 아니면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사용을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을 사용했을 때는 현금의 사용처가 오픈되지 않지만 디지털 화폐를 사용했을 때는
현금의 사용처가 그대로 다 드러난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디지털 화폐는 뭐 조만간 모든 국가에서 채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소비 생활이 오픈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많은 불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은 저는 반대급부적으로 이 자신의 사용처가 모두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결제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G7에서 디지털 화폐가 금융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소리는 조만간 디지털 화폐를 많은 나라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결제 단위 사용 가능하지만 시기상조. 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지한다 어쩐다 말이 많았죠. 근데 결국은 암호화폐를 결제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오픈해주고 있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SEC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 ETF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ETF라는 하나의 상품을 이거를 우리가 판매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요. 신고한 거에서 SEC에서 허락을 해주면 그걸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ETF가 다 한 가지인 줄 아는데요. 한 가지가 아니고 현재 40개가 넘는 ETF가 이미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승인은요, 그냥 투자업체다라면 누구라도 거기다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신청하는 게 좀 까다롭겠죠. 그 내부적인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요건이 맞으면 신청하는 거고요. 아까 인베스트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건쿠리 창업자 암호화폐는 인터넷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인터넷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대미문의 부를 창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같이 인터넷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웹 1.0 혹은 웹 2.0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관련 산업 기반 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죠. 뭐 초창기 한국 같은 경우도 뭐 IT 쪽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많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네, 물론 거품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도 저는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도 많은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 거품이 끼지 않고 너무 저평가된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품이 낀 코인들을 사지 마시고요. 아직 저평가된 코인을 사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큰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저평가된 코인이 뭐가 있냐고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송만 잘 보셔도요. 그 안에서 많은 힌트들이 나갑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센티멘트. 예, 이거는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일일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월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예, 비트코인의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일 유통량의 증가 추세는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시장에 어떤 물량이 없다면은 뭐 조금만 물량을 사도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요. 조금만 팔아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말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죠.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그 거래소 유입량을 보면요. 좀 늘어나는 모습을 약간 확인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통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양쪽 방향의 물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현재는 양쪽 방향의 물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거의 입금량도 없었고 출금량도 없었다면 지금 많은 물량도 입금도 되고 또 많은 물량이 출금도 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매우 건전한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이게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도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외신 비트코인 채굴업계 미국 시장 지배를 확대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단속이 강화 조치에 따라 미국은 점점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코인데스크는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단속 강화 이후 미국은 처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시장 점유율 선두를 차지했고 업계 관계자들이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덧붙였다. 현재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뉴스에서 본 것처럼 35% 정도가 돼요. 근데 2017년도, 18년도에는 중국이 전체 채굴량의 한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뭐 35% 정도를 지금 미국이 가져왔다는 것은 엄청난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뉴욕이라든지 뭐 텍사스라든지 마이애미 쪽 이쪽에서 현재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상당히 지금 뜨고 있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어저께 뉴스에서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토노머스 리서치에서요. 조사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가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뭐 뒤처져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 FTX, 로빈후드 등 다른 거래소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코인베이스가 알트코인 파생 상품 NFT 등 거의 모두 암호화폐 혁신에 뒤처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현재로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인기 쉽게 말해 선두에 있던 거래소들은 1년 단위, 뭐 짧으면 6개월 단위로 바뀐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그 다음 후발 주자들한테 그 잘 내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전에 처음 2014년, 2015년에는 일본에 마운틴 곡스라는 거래소가 있었거든요. 여기가 뭐 거의 대부분의 거래를 차지했고요. 그런 다음에 뭐 중국엔 후오비라든지 OKEX 같은 곳에서 대부분의 거래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난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미국에서는 폴로닉스라는 거래소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빗썸, 뭐 코인원, 뭐 업비트 이쪽으로 거래량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하락장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진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진으로 사람들이 접어들면서 그때 당시 유행하던 비트맥스라는 거래소가 상당히 뜨게 됐고요. 비트맥스가 뜨게 되니까 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뭐 바이낸스 쪽에서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바이낸스 쪽에서도 랜딩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마진 서비스를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바이낸스로 넘어갔습니다. 또 바이낸스로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바이비트라는 쪽에서도 2021년부터 바이비트가 떴거든요. 2021년도에는 뭐 바이비트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핫했던 거래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메이저 거래소로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막 뜨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많은 물량들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거래소들을 장악할 거는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FTX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FTX는 아마 지금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FX의 창업자가요, 돈이 워낙 많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사장보다도 대표보다 20배 이상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든 정부에서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후원비 전체 2위를 지금 지원할 정도로 막강한 부와 또 막강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FTX가 저는 조만간 많이 올라올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FTX에서 상장된 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코인을 살 때 저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어. 저 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어. 이걸 많이 따지시잖아요. 조금 뒤에는요. 저 코인이 FTX에 상장되어 있어.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쪽에서도요, 현재 NFT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대기 가입자만 9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90만 명 엄청난 것 같죠? 아니에요. 현재 그 코인베이스의 사용자 수를 따지면요, 90만 명은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거는요, NFT 마켓을 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자 카드에서도요, 디지털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NFT 프로그램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NFT도 현재 핫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마크 큐바는요, 이더리움은 투자 수단으로서 가장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좋은 금이며 재미를 위한 투자로는 도지코인을 권장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뭐 재미를 원하시면 도지코인 사시고요. 근데 도지코인 사시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 나고 힘들어 하시던데요. 네, 아무튼 뭐 이더리움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고 도지코인도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근데 우선 이런 데 거론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론도 안 되는 코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비트코인 사시는 분도 많은데 비트코인이 너무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거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이더리움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어요. 네, 피델리티 임원, 비트코인 몇 년 안에 10만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매크로 부분 총괄 주리엔 티머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몇 년 안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근데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대로 올해 말까지는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몇 년 안에는 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니죠. 우리는 이번 연말 안에 크리스마스 전에 13만 달러, 15만 달러가 넘어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10만 달러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오늘 뉴스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요. 너무 호재들로 가득 찬 뉴스들로 있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저녁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올라온 뉴스만 추려놓은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방송할 때는 어떻게 더 많은 뉴스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뉴스 브리핑